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의 호재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가 오는 10일 로봇택시를 공개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로 무인 택시를 운영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새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패션업계가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 증가를 기록한 품목은 니트류, 코트류, 가죽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레바논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석유 핵시설을 겨냥해 재보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의 호재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에 있는데요. 자,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반가운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외국인은 아직은 팔자세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좀 약세였죠. 오늘도 뭐 강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은 10일 예정돼 있고, 이제 11일에는 이제 하는 금통위가 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이슈들로 어떻게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좀 시장 흐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좀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반도체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기존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이 좀 추이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FOMC 의사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경기 침체를 불식시켜줄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주말 중에 이제 나왔던 고용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됐고요. 일단 다만 이제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2차전지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장을 경계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 또 상승이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 비철 금속 관련해서 섹터들 움직임이 좀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나,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요즘 시장 뭐 아시겠지만 트레이딩을 했던 그런 시장인데 트레이딩할 것들은 많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발성인 그런 이슈들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혹은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좀 뛰어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크게 시장의 바닥을 잡아서 끌어가는 전략은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에 맞춰서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오늘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하고 또 FOMC 의사록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최근에 삼성이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갈 네. 수 있는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내놓기도 했고 다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기 관련해서 이슈가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지난주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 전기차 관련해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국내 업체들의 좀 반사 수혜감이 좀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인 액체 전해질 대신에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해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좀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주가에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왔어요.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올해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그런 영향이라든지 뭐 소형 전지 판매량 감소, 그리고 첨단 제조 산액 세액공제 관련해서 예상치 좀 하회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의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올해보다는 25년도에 이제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그리고 저가 전기차가 좀 대거 출시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를 자동차 할부 금리 하락 등으로 올해 대비해서 업황이 굉장히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증권사에서 지금 가격적인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올해는 사실 10월이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차전지 관련주 대부분 좀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증시가 좀 괜찮게 여러분들 여겨지시는 것도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셨던 그런 이슈들만으로도 충분히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이슈 저희가 좀 전에 앞서서 뉴스에서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편화가 된다면 네. 뭐 자율주행 아니라 뭐 2차 전지에서도 꽤 큰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포인트 잡아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진짜 좀 훈풍을 받는 그런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은 뭐냐면 지금 좀 잠잠했던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잠잠했지만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죠. 10월 초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라이콤이나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좀 보이려다가 시세를 오늘 막상 좀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종목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가 자체가 2차전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에서 수익을 좀 바짝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그런 점을 좀 봐주시면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좀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그리고 파생에서 자율주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은 최근에서는 방산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 전쟁 얘기가 좀 먼저 나올 것 그쵸. 같은데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뭐 제2의 가자 지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 관련해서는 뭐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하반기에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에 국내 방산 수주만 해도 최소 4조 원이라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이제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에 중동 전쟁이 좀 확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폴란드를 기존에 좀 기점으로 해서 국내 방산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유럽 수요가 좀 메워지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 수주 감소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규 수주가 좀 활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8, 9월 달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0월 달 이제 9월부터 천천히 좀 올라오더니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좀 불화살을 뽑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전쟁 이슈랑 K 방산의 어떤 수주, 이 두 가지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방산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얘기기도 하다 보니 네.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과연 다르게 보고 저희가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호재로 보고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주 관련해서 좀 지켜보신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좀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띠고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잠잠해질 때 매수하시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맥락은 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요. 일단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잘 짜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비철금속입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네.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연신 이어가면서 네. 뭐 이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국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알미늄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도 기존에 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거기에 알파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좀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나오느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민주당 쪽에서 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슈가 나왔던 건 미국이 중국산 알미늄 관련해서 압출제에 최고 376% 덤핑 판정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미국이 최근에 14개국 알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 판결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알미늄 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나 건설 관련해서 알미늄 수요가 많은 그런 산업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도 자동차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건설은 다만 이제 PF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뭐 알맥이라든지 조일알미늄,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근데 지금 다른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9월에 또 중국의 철강 PMI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중국에서 이렇게 PMI가 상승한 것들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응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철강이든 비철금속이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 PMI 지수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야 사실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덤핑 이슈나 뭐 미국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 이슈가 있을 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지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은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다. 단순하게 그냥 지표 쫓아서 다니시는 건 크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경기가 궁극적으로 좀 살아나는 구간에 있어서 물론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 관점 아까도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이 섹터를 정말 괜찮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사실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됐잖아요. 사실 금리가 인상하는 그런 구간이고 이었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좀 인하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비철금속이 어떻게 보면 또 안전 자산의 한 역할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근데 어 포인트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미중 관세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신다면 이걸 들어가셔도 되고 그 외적인 걸로 좀 진입을 하신다면 별로 투자 메리트가 지금 당장은 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향후에 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 무조건적으로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CPI, PPI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CPI, PPI 발표될 예정인데 PPI 관련해서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CPI가 떨어지면 좋다라고 이제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 게 PPI가 높게 나오면 안 좋다. 이것도 높게 나오면 안 좋아라고 반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PPI가 감소됐다는 건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얼어붙었다라는 표현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PPI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나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중인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전선입니다. 전문가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선 쪽은 하락 중이거든요. 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이슈가 없어요. 그 음, 상승할 이슈가 없다?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전기전선 관련해서도 사실 전력 설비가 올라왔던 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슈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실적이 좀 좋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언제 그랬냐는데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력 설비 단순하게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과 뭐 접근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해서 추이를 좀 전환해 줄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지 좀 지켜봐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반도체는 반도체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어느 정도 고용도 증가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 맞추시고 지금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전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방금 잘 짚어주셨는데 이 자재값이 단순히 오르는 걸로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 이게 어느 정도 호재로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자재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흐름이나 경기 흐름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정리해보자면. 기존에도 좀 올라갈 때 사실 뭐 구리 가격 관련해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 주가가 왜 상승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나올 때 구리값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나요? 물론 알파적인 요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 HBM이 많이 쓰일 거고 전력 설비가 많아질 거니까 전선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돼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끌어왔던 거지 단순하게 구리 가격 가지고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상승할 때 하나의 요인 정도는 됐습니다만 이게 주 요인은 아니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게 왜 상승을 했을까?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 를 보시는 분들 단순하게 구리 가격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추이적으로 전환이 나온다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은 사실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 시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 이 주식 시간입니다. 급등 종목만을 검색하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지난 네. 시간에 급등 종목을 굉장히 잘 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작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름이 굉장히 좀 깁니다. 뭐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네. 라는 기업인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이거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하나로 여러분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지금 또 신규주 의 특성상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뭐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최근에 수주 관련된 하반기에 수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더 붙을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셔도 되는 그런 섹터인데 다만 이건 또 신규주의 특성상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뭐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이제 고가 구간에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뭐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중동 관련해서 리스크까지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여기 반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42,5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전반적으로 방산주는 신규주보다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관련해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이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주의 특성상 강하게 좀 수급이 붙고 있어서 일단 방산주의 좀 1순위로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붙은 기관 매수로 좀 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한화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또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 주셨거든요. 네. 다음 종목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과열 예정이 좀 붙어 있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네이버 웹툰 산하의 IP 관리 기업인 스튜디오 N과 지금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토에니 애니메이션과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면서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관등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온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리에서 자리만 좀 잘 찾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이제 121선 역배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정배열 구간에 좀 들어섰을 때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에서 자리만 좀 잘 잡아주면 5,000원 이상 목표가도 좀 충분히 제시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OTT 이런 것들 관련주들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관련주 혼자서 좀 유독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은 그래요.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은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뭐 가는 종목들만 요즘에 갔던 시장이잖아요. 반도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만 가는 반도체 업체 따로 있고 2차전지 내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또 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스튜디오 미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역배열을 딱 살짝 뚫고 121선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해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미를 살펴봤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발굴해주고 계신데요. 아, 전문가님, 저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지금 10%가 넘는 종목들 골라주셨거든요. 네. 이게 검색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줘서 신기하기도 한데, 네. 자, 종목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10% 조금 안 되는 종목. 어떤 거죠? 말씀드려보도록 LNF. 하겠습니다. 아마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LNF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살펴봤고요. 전기차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리포트가 아침에도 좀 나왔었죠.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되 제가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근데 이 말인즉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건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천천히 바닥권에서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다. 다만 1, 2년 정도는 내가 조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유라든지 그런 비중, 좀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비중 있잖아요. 5에서 10% 정도 담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은 그런 전략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난 그거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 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고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상단 대부분의 2차전지는 지금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상단에 이제 121선을 좀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대에 좀 많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3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3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가장 좀 중요한 게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장기 평선 돌파 나온 다음에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좀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2차전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중장기는 1, 2년 정도 좀 바라봐 주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상단의 121선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LNF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대응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섹터를 불문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다음 종목이 더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좀 전에는 2차 전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다음 급등하는 종목은 또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음.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좀 JLK, 음.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JLK가 미국 매니토바 대학병원 교수팀과 이제 계약을 했다. 6번째 거점이다.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뇌졸중 신경학 분야의 석학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뇌졸중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협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의료 AI 기업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기존에 상승이 좀 많이 나올 때 사셨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20%좀 무상증자도 좀 진행을 했고 주주환원 정책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가 자체는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1,000원부터 16,000원까지 좀 박스권을 지나고 있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나와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 AI 관련해서 JLK와 좀 내가 이걸 좀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다 말씀 좀 드리겠고, 수익 관점으로는 이 자리 매물대만 잘 돌파하면은 2만 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오려다가 완벽하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2차전지의 등살에 지금 밀려서 다소 못 가고 있으나 충분히 좀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지금 많이 쉬어온 그런 기간적인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일단 한 방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의료 AI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기술적으로 돌아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주가가 지금 여기 주봉상 보시면은 정말 이쁘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딱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6,000원 자리만 매물대 돌파 시도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못해도 2만 원짜리. 근데 2만 원짜리도 지금 주봉상 보시면 바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의료 AI 많이 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JLK도 잘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JLK 살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잠시 쉬어가는 만큼 또 그 상승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각 바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또 여러분께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만의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까지 또 살펴봐 주셨어요. 네. 잠시 주춤해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다음 섹터는 또 어떤 데서 알려주실 건가요? 또 주춤한 거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거죠? 블루엔텍. 아, 네네. 이거 위고비에 나오는데 왜 안 가지? 하실 거예요. 9월 달에는 위고비 때문에 관련주도 굉장히 좀 잘 움직였었는데 네. 이게 자꾸 장난을 많이 쳐요. 요즘에 매매하실 때 아마 예상치 결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일주일째 예상치 결과에 상한가를 장전에 말아 올려요. 그래서 기대감에 막 이걸 봐야 되나 하셨다가 막상 장 시작하면 이거 안 가네. 지금 이런 게 저번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한 방 분명히 있다. 아직 위고비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상치 결과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오히려 지금 상한가에 바로 말아 올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블루엠텍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국내 유통사로 좀 부각이 됐잖아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 거기에다 플러스 그 의료 처방 관련해서 의료 배달, 그 약 배달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뭐 눌림자리, 지금 주봉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완전 그냥 바닥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차트가 지금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겁내실 필요 없고, 오히려 매물을 꾸준하게 좀 소화하면서 개인들에게 실망감도 주면서
개인들에게 실망감을 준다라고 한다는 건 오늘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고 향후에 좀 바라보시면 못해도 4만 원짜리는 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블루엠텍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급등은 좀 못 나왔지만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위고비가 여러분들 출시가 되는 것도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뭐 갤럭시도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근데 매매가 조금은 뭐랄까요? 스마트해졌다라고 처음에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핸드폰 출시되면 어땠나요? 핸드폰 출시되면 출시되는 날 혹은 언팩 행사나 이런 거 진행하면 행사가 진행이 됐던 그 날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요즘에 어떻죠? 출시가 돼도 가는 것만 가고 혹은 가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돼요. 조금은 엇박자로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면 실적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위고비 이거 뚜껑 열어봤더니 나중에 뭐 실적이 얼마나 찍혔고 매출이 얼마나 찍혔고 이런 관련해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움직임이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개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좀 기회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함께 살펴봤는데요. 차트 흐름과 또 모멘텀까지 위고비 관련된 내용들까지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급등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급등 종목들 잘 네. 주셨거든요.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오랜만에 화장품 하나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검색해도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화장품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굉장히 좀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이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특성이 있어요. 앞서서 살펴봤던 블루엠텍도 지금 이 자리 정도 여러분들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을 많이 하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조금 상단에 와가면 좀 지루한 그런 패턴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차트를 살짝 제가 보여드리면 블루엠텍 보시면 지금 여기 쓰리복 만들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눌림목 만들 때 4번은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좀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하죠. 물론 수급적으로 화장품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상승 나왔던 그때만큼은 좀 아니지만 충분히 매물 소화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 기존에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고 항상 여러분들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대장주가 좀 마련이 될 때는요 수급이 좀 교차돼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선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 기관이 살까요? 외국인들이 살까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바닥권에서는 개인 세력들이 사고요. 한 덩어리를 더 만드는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좌우가 됩니다.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떤지를 잘 바라보시면 조금씩 팔다가 다시 좀 사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붙었어요. 최근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뭐 지분율 자체는 외국인들이 짱짱하게 기관들이 짱짱하게 잘 들고 있는 상태니까 잘 바라보시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 기존의 이제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서 소비가 좀 진작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의류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감성코퍼레이션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의류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된 업체들 잘 바라보시고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경기가 여러분들 회복되면요.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쪽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하게 여러분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주진율 인하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경기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바라보신다면 이런 섹터들 지금은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거래가 터지려다가 안 터진 것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 함께 살펴봤는데요. 화장품 섹터 당분간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경기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셔도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나중에 화장품 관련해서 이 종목 네.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날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터지기 바로 직전의 종목들 이렇게 주시는 것도 그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 더 터지기 전에 아까 근데 좋습니다. 살펴봤어요. 2차 전지.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안 살펴보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아까 다뤘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상승 후에 좀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던 그런 구간이고 주봉상 보시면 여러분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121선에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한 자리 정도만 여러분들 딱 수익 내시면 돼요. 2차전지는 다른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닥권에서 들어가시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한 자리만 딱 수익 챙기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45만 원 근처 좀 바라보시고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붙어 있어요. 물론 45만 원 여기가 끝이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1, 2년 정도 좀 바라보신다면 지금 굉장히 좀 바닥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호전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복리 효과를 좀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 2년 기다릴 거 매물대 오면은 팔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올라오면은 45만 원, 2차적으로는 50만 원까지 좀 충분히 바라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그 점을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보시자. 2차전지도 아직 좀 수급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오늘 이슈가 된 만큼 또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을 오늘 굉장히 잘 주셔서 제가 멈출 네. 수가 없는데요. 종목을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좀 멈추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반도체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매수 말씀 안 드릴 거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오늘 여기에 좀 체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가 뭐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복병은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삼성전자가 좀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게 나올 것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까지도 좀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하이닉스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다만 근데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상승 후에 좀 눌림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19만 원까지는 딱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자리 정도 딱 수익은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만족할 만큼 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 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17만 원에서 18만 원 여기 사이 구간이에요. 어쨌든 뭐 상승이 나오면은 19만 원 정도 해서 비중 축소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흘러가는 17만 원 정도에서 좀 손실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손절 대응하시면 되니까 그 점을 좀 맞춰서 대응하시고 이거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뭔가 추이를 전환할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이 좀 붙어야 돼요. 근데 제가 2차전지를 말씀드릴 때는 경기 회복을 잘 말씀드리진 않는데 반도체는 명확하게 경기 회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은 16, 17%가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5분의 1이 여러분들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겠죠.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만약에 베팅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뭐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고 내일 19만 원 정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전문가님의 검색기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좀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급등주까지 골라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공략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너무 신이 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음. 관련된 종목이고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틀 2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좀 붙어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로보택시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랙 관련해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FSD 소프트웨어를 좀 적용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이콤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좀 필수적인 핵심 부품을 좀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사의 좀 뛰어난 광통신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광섬유, 레이저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가 오늘 지금 구간이 4,760원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넉넉하게 4,8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250원, 2차 목표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래에는 4,500원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강의 프로그램을 좀 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늘 이렇게 쉬어가면 여러분들 이거 고관오류 패턴이에요. 4기법 패턴입니다. 4기법 패턴. 모르시는 분들은 돌려보기로 다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고관오류 패턴이 나와주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바로 좀 나와주는 그런 패턴인데, 어쨌든 오늘 못 가주면 내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라이콤 관련해서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자율주행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라이콤을 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라이콤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의 성장세의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또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네. 양시장 어쨌든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어쨌든 지금 코스닥도 1%가 넘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급등주도 잘 살펴봤고 또 네. 이렇게 종목까지 잘 주셨는데, 오늘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좀 오후장 뭔가 해봐도 좋을까요? 급등주가 사실 많은데 오늘 2차 한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사실 매매할 건 많잖아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깔아두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 혹은 내일 반도체에 베팅해 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에 좀 베팅해 보시는 그런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 같으면은, 저는 근데 베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적 안 좋으면 어떡해. 맞잖아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좋겠지?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도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좋게 나오겠지? 이런 식의 전략은 저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섹터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좀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진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예요. 지금 차트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베팅하실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차라리 베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에 따른 그런 매매를 좀 계속적으로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2차 한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2차 한지 관련해서 충분히 한 자리씩은 나온다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2차 한지 전반적으로 한 자리씩 나오기 때문에 2차 한지 매수하신 전략, 이건 양호하다. 가격적으로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흐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접근하신 거 유효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SK 하이닉스 정도는 베팅해보는 그런 전략이다. 이거 두 개 나눠서 좀 바라보시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상승하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은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좀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비철금속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라이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개별 이슈 모멘텀이 있는 매매를 지속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